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대구 MBC에서 최성애 3탄을 보도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성애가 조국 전 장관 따님의 표창장과 관련해서 처음 알게 된 시점이 1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분명히 최성애 씨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압수수색 당일인 9월 3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은 법정에서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7일 전후로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자체가 최성애의 거짓말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는 거고요. 법정에서 공방이 오가니까 최성애는 말을 바꿉니다. 보시다시피 압수수색 하루 이틀 전에 정경심 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요. 그러다가 8말 9초에 동양대 직원한테 처음 들었다고 말을 바꾸고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간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돼. 전 동양대 관계자들한테 계속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좀 띄어서 재월들한테 돈을 받나 이런 걸 생각할 때인데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나올 정도인데 검찰과 언론과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최성애의 입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발칵 뒤집어 놨는지를 돌아보면 정말 2019년, 2020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동양대가 표창장과 같은 상장을 많을 땐 1년에 수백 장, 최소 100여 장을 발행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이런 상황에 표창장이 나갔다는 2012년에서 7년이나 지난 2019년 최성애는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할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표창장 준 거는 잘 기억 안 나도 유독 조국 전 장관 따님한테만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앞선 난도질들도 그렇지만 지금 대구 MBC에서 보도한 후 1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신 순으로 최성애를 검색하면 어떠한 보도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포털 검색 결과고요. 네이버 검색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최성애 이야기에 대해서 대구 MBC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새벽 3시에 조국 전 장관 단독, 속보, 특종 경쟁하던 기자들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대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국 정경심 관련해서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엄벌해달라. 아직까지 10만 명도 못 돌파했습니다. 8만 8천 명인데요. 2주 앞으로 종료가 다가왔기에 20만 꼭 돌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틈틈이 계속해서 소식 전할 예정이고요. 심지어 지금 검찰 내부에선 총장 후보에 오적이 지명됐다. 김호수 지명 말도 안 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호수 전 차관 이런 겁니까? 이성윤 지검장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김어준 총수 앞에도 친정부 방송인, 친여성향 방송인 이런 식으로 딱지를 씌우면서 왜 반정부 세력들한텐 그런 얘기가 없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핵심은 검찰 내부에서 반발한다는 소리고요. 검찰 조직을 아울러야 하는 검찰총장감으로 부적합하다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남관,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검찰총장감으로 적합한 겁니까?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언제부터 순순히 개혁에 응하고 여태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밥상을 걷어찬 게 본인들 아닙니까? 검사들 눈치 봐가고 검사들 동의 얻어가면서 개혁합니까? 4명을 정할 당시 김호수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요? 이건 누가 공개한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후보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거면 대통령의 인사권입니까? 아니면 후보 추천위의 인사권입니까?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한몫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검찰 내에서 한동훈이든 아니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만 인터뷰하면 언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친정부 성향 타령할 거면 반정부 성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성 부재요?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예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그 패거리들, 그게 중립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 부장검사, 모 검사들 이야기 가져오면서 김호수 전 차관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티즌들은 검찰아, 너네가 총장 추천하고 지명하냐? 임명직 공무원이 참 말 많고 건방지다. 하나의 척결처럼 인적 쇄신이 병행돼야만 완전한 검찰개혁이다. 정치검사, 떡검사 전원 색출해서 옷을 벗겨야 된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아나무인의 검찰이 당연히 개혁된다. 지난 정권 때는 차마 꿈도 못 꾸고 두 손 모아 겸손했던 집단이 민주화되고 나니까 저렇게 국민은 물론 대통령도 우습게 하는데
이게 검찰 조직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 헤럴드 경제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한동훈 스마트폰 빨리 포렌식 하자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한다고. 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을 발견하자고 하니까 이게 검찰을 재차 압박한 겁니까? 한동훈은 성역입니까? 기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진심으로? 네티즌들이 한동훈 폰 비번 풀어서 빨리 수사에 협조하라는 이런 얘기들은 왜 도대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건지, 그리고 한동훈 씨는 왜 이동재에 대해서 정작 어떠한 법적 조치도 안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했는데 이동재는 가만히 냅두고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 얘기하면 검찰을 압박한다 그러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간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대 담론도 중요하고요, 체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책도 중요하고요, 소통과 경청도 당연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180명이 있으면 180명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개혁만 하냐? 민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민생만 하냐? 이럴 문제가 아니라요, 민생과 개혁과 소통과 경청과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중요한 게 전달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앞선 내용들도 보셨겠지만 만약 그 전달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온갖 난도질, 사실 왜곡, 낙인 찍기 등을 당하면 대중들 기억엔 결국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쏟아지는 허위 조작 정보들은 외면한 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구호만 외치면 과연 세상이 좋아질까요? 이미 머릿속에 깊게 박힌 정보를 걷어내고 심지어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채워넣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건 극성 지지자들의 맹목적 지지라는 낙인과 시민들의 상처, 이탈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특히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3% 오른 39.5%라고 전해졌죠. 네티즌들도 이런 상황에 정권 말기 40%는 정말 대단하다, 온갖 불법, 비리덩어리, 그리고 지난 정권 땐 20%도 대단하다고 물개박수 치던 언론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 빠지고 답답한 소식들의 연속이지만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답할지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젠 정권 재창출이 아닐까요? 꾸준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